안녕하세요. 어렵고 까다로운 보험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셀리 언니예요. 여러분, 오늘은 세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과연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월급에서 세금을 빼고 나오면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처음 직장에 취업했을 때부터 세금은 늘 떼고 나오니까 내가 세금을 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받은 돈에서 떼는 게 아니니까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내가 월급을 받아서 내 돈으로 적금을 들었을 때 과연 거기에서 총 내가 받아야 되는 돈에서 세금을 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아까울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세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자소득세라고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벌어들이는 모든 돈에는 다 세금을 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걸 소득세라고 부르죠.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 그 다음에 사업을 해서 벌어드는 돈은 사업소득, 그 다음에 내가 부동산을 샀다가 매매 차익이 팔면서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소득라고 해서 다 소득세를 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벌어들인 돈으로 차곡차곡 저축을 해서 이자가 붙었어요. 그 이자도 나의 소득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라고 해서 소득세를 떼는 거죠. 그럼 과연 이자소득세를 얼마나 떼는지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이자소득세율 해가지고 비영업 배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25%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서 그 밖에 이자소득 해가지고 14%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해서 붙는 이자 또는 뭐 배당 이런 거에 대한 세율을 말하는 건데요. 요게 14%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세금에 대해서는 10%에 해당되는 지방세라는 게 다 따라붙어요. 그래서 이자소득세 14%에 10%인 1.4%를 합치면 15.4% 비율만큼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적금을 들었을 때 과연 얼마나 세금을 떼는 걸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적금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똑같이 네이버에서 예금 계산기 이렇게 검색을 해서 적금을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요. 내가 한 달에 100만원씩 적금을 들 거예요. 계산하기 쉽게 100만원씩 든다고 가정을 하고요. 매월 100만원씩 12개월을 적금을 들면 이자가 한 달에 3%씩 붙는다라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 기준금리는 2.5%이긴 한데 은행에서 뭐 여러 가지 우대금리를 넣는다라고 해서 3%로 적금을 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요. 총 1216만 4,970원을 수령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세금을 뗀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원금은 한 달에 100만원씩 12개월을 냈으니까 1,200만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자가 19만 5천원이 붙었어요. 그런데 요거를 15.4% 이자소득세를 공제를 하면 1년에 3만 30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금을 공제한 1216만 4,970원을 내가 받게 된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힘들게 어렵게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 돈을 모아서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은행에다가 예금으로 다시 저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예치 금액을 1200, 얼마였죠? 1227만 4,970원을 저축을 했을 때 1년 저축을 하고 이자는 3% 똑같이 이렇게 계산 이렇게 누르면 내가 힘들게 1200만원을 모아서 은행에 고스란히 묶어놨어요. 예금으로. 그랬더니 얼마를 받게 되느냐. 총 원금 1227만 4,970원에서 이자가 36만원 정도가 붙었죠. 여기에서 다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면 56,710원만큼 세금을 또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는 돈은 1258만 6,509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일해서 얻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떼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은행에다 저축을 또 따박따박 쓸 돈도 안 쓰고 아껴가면서 저축을 했는데 또 이자소득세를 띈다. 너무 억울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 이자소득세를 떼지 않는 그런 상품은 없을까요? 세금을 1원도 안 내는 저축 과연 있을까요? 있어요.
비과세가 되는 저축보험 상품이라고 보험 상품에 나라에서 혜택을 몰래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고객분들은 보험은 정말 귀찮고 아는 분들이 막 가입하라고 막 졸라서 억지로 가입하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인식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힘들게 납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저축보험 상품이 있다. 요 상품은 이자가 아무리 많이 붙더라도 세금을 1원도 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상품이 다 비과세가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비과세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 납입을 5년 이상 할 것이죠. 그러니까 납입 기간을 매월 꼬박꼬박 5년은 내야 된다라는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년 이상 납입을 하고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매월 15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월 균등한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잘 지켜서 상품을 가입을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15.4%라고 하는 이자 소득세를 단 1원도 떼지 않고 고스란히 내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품이 어떤 게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 보험 상품이 다 이런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이자가 얼마 되지 않으면 말짱꽝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비과세 저축보험 상품을 잘 활용을 해서 고객분들이 최대한 많은 이자를 받아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이 새롭게 출시가 됐어요. 어떤 상품이냐? 연금 상품인데요. 보험 상품은 그냥 저축으로만 다 끝나는 상품은 없어요. 단 저축성 상품이다라고 하면 연금하고요. 저축 상품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연금 상품의 수익률을 환급률을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서 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건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장이 조금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보장은 내가 환급 받으실 수 없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보장이 되는 그런 상품을 하나 보장성으로 가입을 하시고 나머지가 다 저축으로 넘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25세 남자분이 이 10년간 한 달에 100만 원씩 납입을 하는 거예요. 물론 5년 납입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10년 납입하는 걸로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보장이 조금은 숨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보장이 숨어 있느냐? 고도 재해 장해 급여금이라고 해서요. 요거는 8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매월 40만 원씩 3년간 재활 치료비로 지급을 해드리는 거죠. 그런데 80% 이상의 장해 상태니까 나한테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적은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보험료가 아주 적은 보험료로 이런 보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보험료는 전부 저축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환급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를 한번 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10년간 매월 100만 원씩 이렇게 보험료를 납입을 했으니까 7년 동안 쭉 납입을 하면 이제 환급률이 드디어 100%에 도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품은 최대한의 높은 환급률을 드리기 위해서 7년 이전에는 환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7년 이상은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죠. 그런데 7년 시점에 100%를 딱 찍고 나면 1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환급률이 무려 120%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20%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를 살펴보시면 여기 10년 시점의 환급금이 1억 4,400만 원인데요. 내가 10년 동안 낸 원금은 1억 2천만 원인 거죠. 그러면 2,4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이자로 붙었단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가 만약에 은행에다 적금을 들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이 이자인 2,400만 원에 대해서 15.4%의 이자 소득세를 반드시 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5.4%의 이자 금액이 무려 369만 원이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69만 원이라고 하는 이 피 같은 돈을 이자로 납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느냐? 이자 소득세가 1년에 2천만 원을 넘었어요. 그렇게 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많은 세금을 뗄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7년 동안 납입하는 걸 예를 들어 볼 텐데요. 똑같이 25세 남자분이 7년간 한 달에 100만 원씩 총 8,400만 원을 납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7년 시점에 이제 원금이 돌아오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조건이 되기 때문에 10년을 그대로 거치를 했다가 10년 이후에 환급금을 찾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1억 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낸 돈은 8,400만 원인데
내가 찾는 돈은 1억 500만 원이니까 그 차액인 2,100만 원이 이자로 붙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보험으로 이걸 가입하지 않고 은행에 적금을 가입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이자 2,100만 원에 대해서 15.4%를 이자 소득세로 띄어야 되기 때문에 323만 원을 이자로 내야 되는 거죠. 너무 아깝죠.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2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대상이 돼서 추가로 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5년 납인데요. 비과세 조건이 최하 5년 이상은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년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납입을 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7년 시점에 원금 100%가 도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비과세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10년까지 유지를 하고 해약을 해서 환급금을 찾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무려 130%의 환급률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낸 돈은 6천만 원인데 내가 찾는 돈은 7,800만 원이니까 1,800만 원의 이자가 붙게 되는 거죠. 6천만 원에서 무려 30%에 해당하는 돈이 이자로 붙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보험이 아닌 적금을 들었다면 1,800만 원에 대해서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277만 원을 또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내가 저축을 하긴 해야 돼. 내가 매달 힘들게 버는 돈을 다 쓰고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죠? 미래를 대비를 해서 저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나는 돈을 많이 불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부동산이 최고야. 나는 부동산 투자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나는 주식도 너무 기다리기 힘들어. 그리고 부동산은 목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부동산이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잖아. 나는 코인을 할 거야. 그래서 요즘에 코인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코인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주식도 무서워.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할 목돈은 나는 없어. 그리고 코인도 무서워. 이 돈이 언제 없어질지 몰라. 나는 그냥 안전하게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는 게 최고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힘들게 쓸 돈 아껴서 저축을 했는데 무려 이자 소득세로 360만 원씩 또는 270만 원씩 이렇게 내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요 연금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5년 이상 납입을 하시고 10년 이상 유지를 하신 다음에 돈으로 찾으신다면 이자 소득세를 단 1원도 내지 않고 다 내 돈으로 찾아오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금을 1원도 안 내는 저축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상품이 좀 괜찮다. 많은 고객분들한테 열심히 판매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금감원에서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은 아까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5년 이상 최하 5년 이상 납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유지해야 되는 상품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하셔야 되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하다 보면 처음에 보험 설계사에게 설명 들은 건 어때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중간에 이게 비과세가 되는 상품이지. 그리고 5년, 7년 이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환급률이 30%, 40%밖에 안 돼. 그리고 10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설명을 들은 걸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중간에 무심코 해약을 하려고 보면 환급률이 30%, 4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때요? 내가 속은 거 아니야? 그 보험 설계사가 나한테 사기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민원을 걸게 되죠. 그렇게 되면 금감원에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다시 이런 상품은 환급률이 너무 높으니까 환급률을 낮춰서 고장성 고유의 상품으로 판매하세요 라고 권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품도 지금 여러 보험회사 중에 딱 한 군데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 보험사에서 또 다시 판매를 하기 시작하고 많은 분들이 또 가입을 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보험 상품은 장기간 동안 가입을 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괜찮은 상품이 이거 정말 좋은 상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없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저희들도 그러면 너무너무 아쉽거든요. 그래서 없어지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준비를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연금 상품을 내가 10년 동안 1억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목표를 세우시고 준비를 하신다면 나는 5년 동안만 낼 거야. 너무 길게 내는 건 지루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130만 원씩 5년 동안 납입을 하시고 10년 이후에 해지를 하시면 1억이라고 하는 목돈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물론 세금은 단 1원도 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5년 동안 130만 원 내는 건 너무 힘들어. 나는 7년 정도 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96만 원씩 7년 동안 납입을 하시고 10년 동안 유지를 하신 후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 1년이라고 하는 목돈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 96만 원씩 내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런데 1억은 꼭 만들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70만 원씩 10년 동안 꾸준히 납입을 하시고 10년 이후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 1억을 받으실 수가 있다. 라는 거죠. 도대체 왜 하필 1억을 만들어야 될까요? 1억이라고 하는, 억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여기 사람 인자에 뜻, 의자가 합쳐져서 억이라고 하는 한자가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사람이 뜻을 세우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금부터 1억이라고 하는 돈을 한번 모아보실 수 있도록 뜻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점점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너무너무 많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 정말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어때요? 정말 너무 불안하고 미래가 걱정되는 그런 현실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조금씩 쓰고 싶은 것도 조금 참고 이렇게 저축을 하셔서 1억이라고 하는 목돈을 한번 만들어 보신다면 이 1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나의 새로운 미래를 한번 계획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기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